Cactus 1539 hit birds. We've lost thrust on both engines returning back towards LaGuardia. 1529. If we can get it for you, do you want to try to land 1013? We're unable. We may end up in the Hudson. We in the Hudson. (2009년 1월 15일) 오후 3시 25분 뉴욕 라과디아 공항에서 샬롯으로 향하던 US 에어웨이즈 1549편이 이륙 직후 캐나다 기러기 떼와 충돌했습니다. 양쪽 엔진이 모두 정지된 에어버스 A320기가 155명의 생명을 태운 채 맨해튼 상공에서 추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공항으로 돌아가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다른 공항에 착륙하기에는 거리가 너무 멀었습니다. 고층 빌딩들로 가득한 맨해튼에 추락하면 수천 명의 목숨이 위험했습니다. 하지만 한 명의 베테랑 기장이 불가능해 보이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허드슨 강에 착륙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208초, 단 3분 28초 만에 벌어진 기적적인 생존 스토리. 155명 전원이 생존한 이 놀라운 이야기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전 세계가 지켜본 허드슨의 기적을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US 에어웨이즈 1549편은 뉴욕에서 노스캐롤라이나 샬롯으로 향하는 정기 국내선이었습니다. 기장은 체슬리 설렌버거, 통칭 설리 기장으로 42년간 비행한 전설적인 베테랑 조종사였습니다. 19,663시간의 비행 경력을 가진 그는 글라이더 조종 전문가이기도 했습니다. 부기장은 제프리 스카일즈로 2727시간의 경력을 보유한 역시 숙련된 조종사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수십 년간 함께 비행해온 완벽한 팀이었습니다. 항공기는 2002년에 제작된 에어버스 A320-214로 16,299시간의 비행시간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이날 탑승객은 150명의 승객과 5명의 승무원으로 총 155명이었습니다. 1월 15일은 추운 겨울날이었지만 날씨는 맑았습니다. 시정도 양호의 비행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승객들 중에는 출장을 가는 직장인들과 가족 여행객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무도 자신들이 곧 역사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오후 3시 26분 정각 1549편은 라과디아 공항 4번 활주로에서 이륙했습니다. 평범한 목요일 오후의 일상적인 출발이었습니다. 이륙 후 1분 30초가 지난 오후 3시 27분 36초, 고도 2800피트에서 갑작스럽게 큰 새떼가 나타났습니다. 캐나다 기러기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체중이 5에서 6kg에 달하는 대형 철새로 항공기에게는 매우 위험한 존재였습니다. 조종사들은 새떼를 피할 시간이 전혀 없었습니다. 수십 마리의 기러기들이 항공기와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앞 유리창과 기체 곳곳에 새들이 부딪히며 두 엔진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즉시 왼쪽 엔진에서 불이 났고 오른쪽 엔진도 출력을 잃었습니다. 기내에는 타는 냄새가 퍼지기 시작했고 진동이 심하게 발생했습니다. 엔진의 굉음이 갑자기 조용해지면서 불길한 침묵이 기내를 가득 채웠습니다. 우리가 엔진을 잃었다. 라과디아로 돌아간다고 설리 기장이 관제탑에 교신했습니다. 하지만 곧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심각함을 깨달았습니다. 양쪽 엔진 모두 완전히 멈춘 것이었습니다. 40년 넘는 비행 경력에서도 처음 겪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설리 기장은 침착했습니다. 수많은 시뮬레이터 훈련과 글라이더 조종 경험이 이런 순간을 위한 준비였던 것입니다. 엔진이 멈춘 후 항공기는 글라이더가 되었습니다. 중력에 의해서만 비행하며 계속해서 고도를 잃고 있었습니다. 설리 기장은 즉시 상황을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관제사는 라과디아 공항으로 돌아오라고 안내했지만 설리는 거리와 고도를 계산해보니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할 수 없다. 허드슨으로 간다고 간단 명료하게 답했습니다. 관제사는 테터보로 공항이나 뉴워크 공항을 제안했지만 설리는 단호했습니다. 42년간의 경험과 순간적인 계산으로 허드슨 강이 유일한 선택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맨해튼의 고층 빌딩에 충돌할 위험을 피하면서
가장 넓은 착수 지점이 허드슨 강이었습니다. 승무원들에게는 충돌에 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승무원들은 즉시 승객들에게 비상 착륙 자세를 안내했습니다. 머리를 숙이고 자세를 낮춰주세요. 충돌에 대비하세요. 기내는 순식간에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어떤 승객들은 가족에게 문자를 보냈고 어떤 이들은 기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큰 혼란은 없었습니다. 승무원들의 침착한 안내와 승객들의 협조가 완벽했습니다. 설리 기장은 항공기 시스템을 점검하며 최적의 착수 속도와 각도를 찾고 있었습니다. 글라이더 조종 경험이 이런 상황에서 빛을 발했습니다. 오후 3시 31분 4초, 이륙 후 단 5분 8초 만에 1549편은 허드슨 강에 착수했습니다. 설리 기장은 기술을 약간 올린 상태에서 강 표면과 거의 평행하게 접근했습니다. 물보라가 치솟으며 항공기는 강물 위를 미끄러져 갔습니다. 완벽한 착수였습니다. 기체는 손상되었지만 완전히 부서지지 않았고 부력을 유지하며 물 위에 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위험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겨울 강물이 기내로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1월의 허드슨 강 수온은 영하 2도로 사람이 15분 이상 버티기 어려운 온도였습니다. 승무원들은 즉시 비상대피를 시작했습니다. 승객들을 질서정연하게 비상구로 안내했고 구명조끼를 착용시켰습니다. 설리 기장과 스카일즈 부기장은 마지막까지 기내에 남아 모든 승객과 승무원이 대피했는지 2번 확인했습니다. 항공기 양쪽 날개와 비상 슬라이드 위에 155명이 모두 올라섰습니다. 놀랍게도 단 한 명의 사망자도 없었습니다. 심각한 부상자도 거의 없었습니다. 기적이라고 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허드슨 강의 기적은 단순히 설리 기장의 조종 실력만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뉴욕의 구조팀들이 보여준 완벽한 대응도 한몫했습니다. 항공기가 강에 착수한 지 4분 만에 첫 번째 페리선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뉴욕 워터웨이의 페리들이 평소 운항을 중단하고 즉시 구조 작업에 투입되었습니다. 해양경비대, 뉴욕 소방서, 뉴욕 경찰, 응급의료진이 동시에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24분 만에 155명 전원이 안전하게 구조되었습니다. 체온 저하로 입원한 승객들이 있었지만 모두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승객 중 한 명이었던 베리 레너드는 나중에 설리 기장이 우리 목숨을 구했고 승무원들이 우리를 안전하게 대피시켰으며 뉴욕시가 우리를 구조했다고 말했습니다. 완벽한 팀워크의 결과였습니다. 설리 기장은 마지막에 구조되었습니다. 그는 기장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모든 승객과 승무원이 안전하게 대피한 후에야 항공기를 떠났습니다. 설리 기장은 하루아침에 전 세계적인 영웅이 되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걸어 축하했고 전 세계 언론이 그의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하지만 그는 언제나 겸손했습니다. 나는 단지 42년간 배워온 것을 적용했을 뿐입니다. 승무원들과 구조팀, 승객들 모두가 각자의 역할을 완벽하게 해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허드슨의 기적은 여러 교훈을 남겼습니다. 조종사의 경험과 판단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승무원 훈련이 얼마나 체계적이어야 하는지, 그리고 도시의 재난 대응 시스템이 얼마나 완벽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세와의 충돌 방지를 위한 공항 주변 관리와 엔진 설계 개선의 필요성도 제기되었습니다. 이 사고 이후 버드 스트라이크 대비 시스템이 크게 발전했습니다. 2009년 1월 15일 오후 허드슨 강에서 벌어진 기적은 인간의 가능성을 보여준 완벽한 사례였습니다. 극한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은 조종사, 완벽하게 임무를 수행한 승무원들, 질서를 지킨 승객들, 그리고 신속하게 대응한 구조팀들의 조화가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설리 기장은 지금도 항공안전교육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영화로도 제작되어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155명 전원이 생존한 허드슨의 기적.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인간의 의지와 완벽한 팀워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보여준 이야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